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전 모임의 동백이입니다. 한 2년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많이 바빴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나태하게 좀 지내다가, 25년부터는 좀 그래도 올해부터는 뭐, 한두 건이라도 좀 꾸준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접지, 접지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접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GPR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락 전류는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 주제는 오픈 채팅과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의 이제 기반을 두고 조금 전문적인 지식들을 좀 모아서 PPT로 작성하여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지 계산을 사용되는 고장 전류 같은 경우는 이런 ITB라든지 어떤 스펙에 명기된 값들을 적용하는 게 많이 있죠. 혹은 이런 이탭 계산이라든지 어떤 이탭이나 파워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한 경우가 있겠죠. 보통 이제 ITB나 스펙 같은 경우는 입찰 때, 어떤 프로젝트 입찰 때 내용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제가 뭐 수행했었던 프로젝트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입찰에는 RMS 값에 시메트리컬 그라운드 폴트 커런트를 25.8카로 지정해 줬으면은, 이게 또 220kV 시스템입니다. 이 값을 보통 고장 전류 값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접지 계산을 했죠.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경우에는 25카. 이 경우에는 뭐 RMS인지 어떤 값인지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그냥 20카.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 계통별로 에어리어별로 뭐 이런 존합도 안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첫 번째가 GPR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락 전류의 선택인데, 이 표들로 봤을 때 이러한 지락 전류들이 우리가 선정했던 값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이번 뭐 강의란 표현 좀 그런데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IEEE 80을 많이 쓰죠. IC보다. 뭐 둘 다 똑같긴 한데 결국엔 IEEE 80에 따른 시퀀스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접지 계산을 할 때 필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덕터 사이즈 이제 이런 걸 계산한 다음에 결국에는 디테일 디자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스텝 7에서 GPR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GPR이 뭐냐? GPR은 IG 곱하기 RG가 된다. 이 IG하고 RG가 있는데 이 값이 이 터치, 인체가 허용 가능한 접촉 전압보다 낮다면은 바로 계산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스텝 8과 스텝 9, 10번 가장 복잡한 계산들을 다 수행해야 되는데 저 또한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뭐 95% 이상은 이 과정들을 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GPR은 왜 이런 것인가? GPR은 뭔데? 사실 그 이유에는 우리가 이 값들을 그대로 준용했다거나 혹은 GPR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큰 지락전류 혹은 GPR에 쓰이지 말아야 할 지락전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저 또한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GPR의 정의를 살펴보면 GPR 같은 경우는 이제 IEEE 80에 이런 문구로 나와 있는데 직역을 하면 변전소 접지 그리드가 원격 대지로 측정되는 거리에서 접지 지점에 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전위,
이 영어를 바로 직역해 놓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의역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먼 대지부터 발생한 전위 상승이 전기실 접지망까지 도달했을 때 최대 전위. 이 의역은 이제 제가 해석을 해 놓은 거고요. 해석하자면 충분히 먼 대지 어떤 지점에서부터 발생한 전위 상승이 전기실 접지망까지 있다네요. 이때까지 도달했을 때 최대 전위, 즉 어떤 전위가 상승하려면 폴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폴트로부터 전기실 지락전류가 대지부터 발생해서 도달해서 최대 델타 V 최대 전위가 이때를 명명한 게 바로 GPR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놓고 가야 될 것은 어떤 대지부터 발생한 전위 상승입니다. 대지부터. 이 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GPR의 정의를 나타내는데 IEEE 80에선 각각의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리모트홀스 지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스텝 볼티지, 우리 잘 아는 스텝 볼티지는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전위 상승, 전위가 고장 지점에 상승했을 때 이만큼의 상승을 보이고, 터치는 또 이만큼, 메쉬 볼티지는 요 정도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GPR 같은 경우는 리모트홀스 대지부터 접지망까지의 최대 전위 상승 값이다. IEEE 80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는 감이 좀 안 잡힐 거고, GPR 계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GPR은 IG 곱하기 RG입니다. RG 같은 경우는 그리드 저항이니까 딱히 뭐 저항값이니까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바로 나온 값이기 때문에. IG 같은 경우는 최대 그리드 전류입니다. 과연 이 그리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접지망인지 뭔지 한번 살펴봐야죠. 이 그리드 전류는 어떻게 구성되냐? IG 같은 경우는 DF 곱하기 IG, 소문자 IG로 다시 구분됩니다. DF 같은 경우는 전체 고장 지속 시간에 대한 감소 계수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지막 부분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팩터를 어쨌든 곱하게 됩니다. 어떤 팩터를. 뭐에다 곱하냐? 바로 시료 대칭 그리드 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왔던 뭐 ITB나 스펙에 나와 있던 이 시료 RMS 시메트리컬 그라운드 폴트 커런트가 바로 IG 값이 되는 거죠. IG 값이. 요게 이제 IG란 겁니다. 그러면 IG 한 번 더 쫓아가 볼까? IG가 뭐지? 근데 또 스플릿 팩터 SF와 IF하고의 곱이 되네요. 이 IF가 시료 대칭 고장 전류입니다. 이상한데? 이거 IG랬잖아.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은 여기 나와 있듯이 IF, 즉 시료 대칭 고장 전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탭이나 어떤 계산에 의해서 구한 값은 바로 IF가 됩니다. 소문자. 이게 바로 RMS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 값을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이거 IG로나 아니면 이걸 IG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알아봐야 될 게 우리가 구한 값은 여기 들어가고 어떤 스플릿 팩터라는 지락전류 분배 계수에 의해서 IG로 변환이 되고 이 소문자 IG 값은 다시 DF와 결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국 궁극적인 최대 그리드 전류로 환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팩터라든지 수식에 대해서는 좀 뒷장에서 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일단 개념적으로는 GPR은 바로 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고장 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IG 처음에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최대 그리드 전류는 어떤 전류인가? 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전류는 바로 계통의 어떤 전류를 선정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 그림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림이 이제 이런 각 부분들이 여기 접지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계통의 고장전류 접지 계산에 적용했나요, 지금까지? 뭐 저도 그랬지만 뭐 단언컨대 예를 했죠. 가장 큰 거. 항상 우리는 최대란 말에 신경을 썼죠, 최대. 자,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붙어 있다. 저항이 붙어 있으면은 이 저항의 역할은 뭐죠? 지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죠. 100A로 제한했어요. 지락 전류가 이쪽은 낮아졌네? 그러면 얘를 적용했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저항이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되지? 1번을 해야 되나? 2번을 해야 되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번을 하셨나요? 2번을 하셨나요? 1번을 하자니 2번이 더 크고 2번을 하자니 이 계통은 보통 지락 계산을 안 했고 왜냐면 380에서 220은 보통 가정용이라든지 최말단의 콘센트라든지 전등 이런 계통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지락 전류로 썼지? 뭐 이런 의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KSC에서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기안전공사 수검기준에서는 특과학 계통,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22kV 이상의 계통을 지락전류로 본다. 즉, 특과학 계통의 최대 비대칭 지락전류를 적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을 선정하는 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끝나냐? 그럼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왜 이걸 선정해야 되냐? 만약에 이런 계통이면, 지금 우리가 이거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GPR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GPR을 알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P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EEE 80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림 27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중성점이 로컬에서 접지된 즉 중성점이 이런 가까운 부분에서 접지된 로컬 변준소 내부의 지락이네요. 여기를 볼트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때 고장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변압기를 소스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메쉬망, 접지망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이때 고장 전류 IF는 IG고 IG는 뭐다? IG는 0이랍니다. 왜 IG가 0이야? IF가 IG 아니야? IG가 아니래요. 이 IF는 IG가 아니래요, 지금. 0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28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 경우는 중성점이 원격에서 접지된 로컬 변전소 내부의 지락이래요. 즉, 중성점이 원격, 어떤 리모트란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멀다 생각하세요. 어떤 원격의 지점에서 여기 접지망 있고 원격에서 접지된 로컬 변전소 내부의 지락이에요. 즉, 이 부분에서 지락이 났는데 여기는 비접지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접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원격이기 때문에 원격은 접지가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죠. 끊어진 상태에서 고장이 났으면 기어되는 소스는 어디서 오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겠죠. 이 부분에서.
이게 바로 IF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 못하니까 이 접지망이 끊어졌을 때 대지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얘는 IN, 여기에 따르면 여기는 I2, 여기는 I1이 되겠죠. 얘들이 결국에 IF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얘만 지워보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여기는 IG가 sum I랑 똑같대요. sum I는 뭐냐? 바로 I1 더하기 I2 더하기 IN. 즉 이것이 IF와 똑같다. 그래서 위에서는 IF가 IG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IG가 IF가 됩니다. 무슨 차이인데? 바로 여기서는 접지망이 있고 여기 접지망이 없고 즉 대지로 연결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GPR을 형성할 수 있는 전류는 GP할 수 있는 IG는 접지망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대지로 흘러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대지로 유출되는 즉 GPR을 형성하는 IG는 0으로 GPR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때는 지락전류 I 1, 2, 3, 4, 뭐 N까지 되며 그리드망을 거쳐 대지를 통해 원격 지점까지 귀로하면서 GPR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27과 28을 짬뽕시켜 놓은 그림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지락이 났습니다. 접지만 끊어져 있고 리모트 상태고 이때 IF1 이때 IF2 IF1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시 귀로 하겠죠. 중성점으로. IF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대지로 기로를 하겠죠. 그러면 이 GPR을 형성하는 IG는 IF 빼기 IF1이 됩니다. 이 값을 빼는 겁니다. 이 전체 값에서. 이해되셨어요? 결국 GPR은 접지방을 통해서 가는 전류는 형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이 대지를 통해서 가는 전류만 GPR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서 IF1은 GPR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왜냐? 접지망을 통하니까. IF는 IF 빼기 IF1만 GPR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러분 약간 소름 돋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모든 계산을 잘못했구나, 여지껏. 물론 국내는 그럴 일이 없지만 해외 같은 경우, 아, 내가 뭐 모든 계산 잘못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왜 접지망을 통하면은 GPR을 형성하지 못하냐? 바로 접지망에서 뭐가 형성돼 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바로 등전이. 등전이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GPR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등전이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GPR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계통에서 다시 봤을 때 자, 여기서
이 7카 투투나인의 이 계통에서 이 계통만이 GPR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놀리면. 이 리모트 지점은 어딘가요, 지금? 리모트 지점은 바로 한전이죠, 한전. 우리가 지락이 났을 때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소스가 돼서 오는 거죠. 아까 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귀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한전의 소스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표 형성에 무조건 일선 최대 지락 전류 실효값, 즉 특구압 계통의 최대 비대칭 전류만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IEEE 우리 80에 따라서 접지 계산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컨덕터 사이즈 구할 때 분명히 메쉬 도체 사이즈 구할 때 IG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IG랑 이때 GPR의 IG랑 같은 거냐? 이 의심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왜냐? 대지를 통해서 가는 게 이게 더 메쉬로 흐르는 게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까 수검 기준에서 말하는 특구압이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이런 경우에서 아까 이렇게 갔다면은 그러면 접지도체로 이렇게 가는 경우 이 안에서 흐르는 경우는 얘가 제일 크잖아. 얘 메쉬 계산할 때는 이 전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죠. 너무나 지극한 당연한 거고.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제가 또 준비한 게 그렇다면 메쉬 그리드 계산에 쓰이는 지락 전류도 GPR과 같은 것인가? 자,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들 이항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체 단면적을 구하죠. 이때 쓰이는 I 이게 뭐냐? 이 실효 전류. 자, 메쉬 도체 사이즈를 선정할 때 쓰이는 전류는 실질적으로 메쉬 도체가 열적으로 버티는 온도에 관여하는 겁니다. 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산에서도 전부 다 온도 팩터들 이렇게 허용 가능 온도, 주위 온도, 뭐 기준 온도 이런 걸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PR을 형성하는 대지 지락 전류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즉 IG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IG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얘는 IG1은 GPR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대지로 가는 겁니다. 얘는 메쉬를 계산할 때 쓰이는 요겁니다. 요값. 요값. 달라요. 둘이 서로. 얘는 뭐야 접지망 내에서만 흐르는 겁니다. 접지망에서. 개념적으로 다른 거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같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같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일 높은 게 20칸인데 이게 25칸다. 결국 접지망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제일 높겠죠. 그러면은 25카로 GPR도 계산해야 되고 메쉬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5카가 7카다. 그러면 여기서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더 지저분하니까. GPR의 계산은 얘로 해야 되는 거고 메쉬는 얘로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GPR과 메쉬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요 그림 29번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메시고 이때는 GPR이 되는 거죠. 메시 IG, GPR IG. 그러면 이 값은 뭐냐? 이 값은 이 두 개보다 두 개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접질 라이죠. 이 폰트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물론 계산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최대 지락률 시로값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림 IF처럼 해당 구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락전류 합계로 사이징 해야 한다. 합계로 사이징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지 포인트들을 지락 포인트들을 라이저들을 다 높게 이렇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건 좀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큰 값과 동일하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한 사이즈 올린다든지 이렇게 좀 타협점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이 접지도체 라이저의 사이즈는 이 두 값을 합친 값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특고합 계통의 최대 밑대칭 지락전류 적용은 타당한가? 여기서 이제 단순히 특고합 계통의 최대 밑대칭 전류 적용을 이게 GPR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가 메시도 있기 때문에 특고합이 무조건 7카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투투나인이 7에서 8카 정도 되는데 이걸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 메시는 왜 생각을 안 해주냐? 여기다는 GPR이라 써주고 또 뭐 밑에다가 KS 쳐서 여기는 메시망을 선정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국내 계통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국내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특고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7카에서 8카 정도 나오고 요렇게 손해계통 같은 경우는 뭐 손해계통 같은 건 모르겠어요. 380에 220은 한 뭐 10카가 될 수도 있고 5카가 될 수도 있고 또 낮을 수도 있겠죠.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계통은 대부분이 이제 플랜트나 이제 요 66이라든지 0.44, 440 혹은 뭐 480도 있고 460도 있고 여러 계통이 쓰이죠. 약간 전압은 차이가 있지만 이 계통이 없어지면 이제 바로 이제 손해계통입니다. 이거는 투투나인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주상 변압기 이런 게 이 경우는 무조건 7카를 쓰라 이거죠. 이 경우도 또 행여나 이렇게 있는 경우도 접기에서 이렇게 쓰라 이겁니다. 지금 왜? 대부분 저항 접지니까. 그러면 이제 10카가 더 큰 거 아니냐? 몇십 대는 10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 그 집에 쓰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명들이라든지 콘센트 접지 따로 직접 접지로 이렇게 빼주나요? 하나도 없죠. 다 어떻게 가요? 다 콘센트 다 이제 P도체로 우리 어떻게 간다? 이렇게 TNS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접지망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죠. 바로 파워와 함께 같이 들어가죠. 이런 경우는 메쉬망에 영향을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 GPR이든 메쉬든 다 적용하면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다들 뭐 똑똑하시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스플릿 팩터입니다. 스플릿 팩터. 이거를 왜 얘기를 꺼내냐? 아까 이제 IG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IG는 SF 곱하기 IF랬죠? 이 IF 값은 계산값이고 이 IG는 접지 계산을 하면서 스플릿 팩터를 적용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IG가 아까 1번이 있다 그랬죠? GPR에 관한 거. IG가 또 2번이 있댔죠? 이거는 메쉬에 관한 거. 자, 그러면 메쉬에 관한 것도 있고
GPR에 관한 것도 있는데 요 두 개가 지금 같은 거냐?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GPR에 관한 거는 GPR에 관한 스플릿 팩터가 있고 메쉬에 관한 거는 메쉬에서 분류되는 스플릿 팩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메쉬에 관한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게 IC62305 접지 제가 그 피레 강의할 때 썼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피레가 예를 들기 좋은 것 같아요. 자, 낙뢰가 쳤을 때 그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전류 같은 경우는 다 키르이오프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분배돼서 흐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낙뢰가 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낙뢰가 1이라 하면은 이때 4분의 1 값이 0.25만큼 분배되는 거죠. 저항이 다 같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메쉬 그리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메쉬망이면은 여기가 사고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고 지점이에요. 여기가. 포인트 색깔을 못 바꾸나? 잠시만요. 잉크 색을 바꿀 수 있네요. 잠시만. 자, 여기가 사고 지점입니다. 사고 지점이면 그리고 귀로 지점이 이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지락이 여기 났을 때 얘가 일로만 이렇게 흐를까요? 아니죠. 저항에 비례해서 흐르기 때문에 일로도 흐를 수 있고 일로도 흐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이 제일 짧은 거리니까 가장 많이 흐르겠죠. 당연히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0.5가 흐른다면 예를 들어서 0.25, 0.25 이런 식으로 메쉬망에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메쉬망 내에서는 스플릿 팩터라는 거죠. 이것도. 이게 뭐냐? 바로 요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못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낙뢰하고 다르게 낙뢰는 이렇게 똑같은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지락 같은 경우는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요. 땅에 들어가서 요런 꺾이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낙뢰는 땅 떨어졌을 때 동일하게 흐르는 구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IEEE 80에서는 부록 B에서 SF를 0.6을 예시로 들면서 향후 25년간 여러 조건에서 최악에 상한 고량값으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0.6을 써라 SF. 1이 최악인데 분배되는 게 있으니 0.6을 써라. 근데 이게 지금 GPR인지 몇십 건지 잘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0.6 써라 이러면 된다. 이게 최악의 조건 중에서도 악의 조건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따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GPR에 한정되는 건데 KCG 1703에 따르면은 접지 시스템 설계 방법에 관한 기술 지침이자 정기안전공사 공통 통합 접지 검사 업무 처리 방법과도 동일한 SF의 근거다 이게. 그는 한전도 준용하고 있고 이렇게 가이드를 준다 이겁니다. 즉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결국에 접촉을 통해 흐르는 지락고장 전류는 결국 20%다. 그래서 0.2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즉 GPR 계산 시에 0.1을 준용하는 것이 수검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 근거를 들이밀면 됩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배경들로 수긍하는 사람들의 이해도도 있고 또 보다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팩터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정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약간 오픈된 결말로 본인께서 뭐 0.6이나 0.2 혹은 뭐 그 사이값이라든지 뭐 적용해서 적당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내가 마진 얼마 줬다 이렇게 좀 하셔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값의 편차가 너무 크지만 않다면 그 계산 결과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DF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DF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요 시료 대칭 그리드 전류에다가 고장 지속 시간에 대한 감소 계수입니다. 이 값을 곱해주니까는 최대 그리드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본 형국 같은데, 자, 이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고장 전류 계산 같은 거 할 때. 일반적으로 대칭 전류만을 구성될 때는 이렇게 아주 균일한 아름다운 사인파 형태가 나오죠. 하지만 어느 계통에나 이제 DC 성분이 포함되게 돼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칭 구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비대칭 구간의 감쇄 시간은 결국에 RX 레이쇼와 관계되게 있죠. 자, 이런 형태에서 IG는 결국에 DF 곱하기 SF 곱하기 IF로 수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잘 안 나오네요. 얘가 결국에 IG니까. SF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없다 치고, IF도 우리가 계산으로 구하면 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대문자 IF는 시료값인데 비대칭이다. 소문자 IF는 대칭이다. 우리가 대칭 클까요? 비대칭 클까요? 대칭하고 비대칭 중에 뭐가 더 크죠? 당연히 비대칭이 더 크죠. 비대칭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칭 값을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IEEE 80에서는 이런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X축으로는 이제 RX 레이쇼만 알면은 되고, 세로축으로는 이제 고장 지속 시간은 뭐냐? 결국에 차단 시간과 동일하죠? 지금 우리가 이거 많이 했었죠? 뭐 케이블 계산 때도 했고 여러 가지로. 차단기 책무 수행이 3에서 8사이클이고 IED 즉 릴레이의 연산 처리가 보통 2사이클 미만인데 2사이클로 잡고, 만약에 8룸 릴레이가 있다면은 한 사이클 정도로 보고 또 마진까지 계산해서 통상 0.2초 가량이 선정되고 설계자에 따라서 0.5초까지.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이 값만 선정해 주면은 이 값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왜 어느 정도의 RX 값을 선정하냐? 가장 보편적이 바로 10입니다. 10. 이 정도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실제로 수행했었던 모 프로젝트 데이터에서 RX 값이 9.4로 데이터를 받았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IG는 DF 곱하기 IG에서 DF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GPR도 이해를 했고, IG 값, 즉 지락전류 값도 각각 메쉬에서 GPR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 시로 대칭 그리드 전류, 최대 그리드 전류. 결국 이 말은 다시 하면은 비대칭 그리드 전류죠. 그러면 이게 왜 다 대칭 값이냐?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계산을 대칭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비대칭으로 애초에 이 탭에서 값을 구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약간 조금 부정확할 수 있는 IEEE 80의 DF 값도 무시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안 적용하고 비대칭 값을 바로 적용하면 베스트가 되겠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 탭에서 못 구합니다. 비대칭 값. 비대칭 지락조율 값이 이 탭에 안 나오고 계산으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IEEE 80에서 이렇게 다 친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강의가 완료된 것 같고요. 여러분이 GPR과 좀 접지 계산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계산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고 저도 뭐 공부하고 우리 건전 모임에서 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혹시나 더 좋은 정보나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어쨌든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